네, 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44번째 시간으로 삼각형의 성질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삼각형을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특수한 삼각형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은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AB랑 AC가 같으면 거기 밑줄 그어놨습니다. 그죠? 자,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이때 여러분 용 하나 한번 배워갈게요. 이렇게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 하고요. 이때 이 이등변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각, 이 B 있죠. B와 C 각을 둘 다 밑각이라 합니다. 밑각. 말 그대로 변이 밑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A 각을요. 꼭지각이라 합니다. 꼭지각. 알겠죠? 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지각. 이때 삼각형 ABC는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장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자, 이 상식적으로 이 두 개의 길이 같으니까 이 두 개의 길이 같으니까 이걸 접어보고 싶은 거예요. 종이 접기 하듯이요. 그래서 이걸 접었다 치면 그때 이 꼭지각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등분이 됩니다. 이등분. 아시겠죠? 이 과정을 어,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접어보니까 이거 두 개 각이 같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이 칠한 이 보라색 있죠? 이 보라색을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 합니다. 이등분선. 말 그대로 이 꼭지각을 이등분한 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봅시다. 참고로 이제 앞으로 모든 내용을 증명할 때 거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1 때 했던 거 복습해 봅시다. 중1 때 했던 거. 삼각형 합동 조건은요. SSS 있었고요. SAS 반드시 이 A는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된다 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ASA 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합동 조건을 바탕으로 증명하게 될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체크해 놓으면 이제 뭐 여기를 K라 여기를 뭐랄까 여기를 뭐 H를 합시다. H. K를 합시다. K를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친구에서 우리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AB랑 AC의 길이가 같아요. 그죠? 이건 이미 주어진 조건이에요.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죠? 자, 여러분, 요거는 따라서라는 기호고요. 반대로 이렇게 쓰면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기호입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각 BAK랑 각 CAK랑 같아요. 왜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니까요. 그죠? 꼭지각 이등분선. 접었으니까 당연히 같아지는 겁니다. 접은 각, 접힌 각 같고요. 접은 선, 접힌 선 같은 거 배웠죠. 그죠? 같아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S 확보, A 확보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있죠. AK는 무슨 통? 그렇죠. AK는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보이고 싶은 게 ABK랑 ACK가 합동인 거 보이고 싶은데 그때 ABK, ACK는 AK를 공통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변이죠, 변 거죠. 그러니까 SAS 합동에서 두 삼각형이 합동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삼각형 ABK와 삼각형 ACK가 서로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 SAS 합동입니다. 그죠? 합동이면 대응하는 대응하는 가격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것들이 수직이 되겠네요. 수직. 그죠? 왜냐면 평각은 180도인데 두 개가 같으니까 90도씩 가져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K랑 CK가 대응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길이도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들 길이도 이렇게 같아야 돼요. 하나만 체크할게요. 하나만. 자, 그래서 이 결과 얻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말 뜻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죠? 이등변 삼각형 또 하나 더 얻을 수 있네요. 여기 이 각이 같네, 이 각이. 그죠? 왜냐면요. ABK랑 ACK는 순서대로 대응 각이니까 이 두 밑각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얻은 결론은 뭐냐? 첫 번째 얻은 결론은 각 B랑 각 C가 같아집니다. 그죠? 두 번째 얻은 결론은 뭐냐? 두 번째 얻은 결론은 자, 여기 K란 점 있죠? 이 K란 점이 실질적으로는 이 A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요. 거기 쌤이 D는 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했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쌤이 증명하려고 다른 문자를 들고 온 거고 실제로는 D라 하면 이 D가 뭡니까? 이 AD가 꼭지각의 이등분선도 되면서 또 뭐가 됩니까? 또 방금 얻은 바와 같이 얘는 BC 선분 BC의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듯이. 다시요. 이 AD라는 선분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기도 하지만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두 번째 결론은 BD가 CD인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AD가
BC와 수직인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수직 표시입니다. 그죠? 수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얻은 결론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시면 각A랑 각B는 같을 필요가 없죠. 그죠? 틀렸고요. 각B랑 각C 같은 거 맞고 BD, CD 같은 거 맞고요. 근데 AB랑 AC는 또 같을 필요가 없죠. 그죠? AB랑 BC랑 같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시면 U입니다. U.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즉 AB랑 AC가 같으면요. 두 밑과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밑과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이 BC, BD와 DC 길이가 같으면서 AD와 BC는 수직이다. 즉 이 AD라는 선은 BC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과 크기가 같고 그다음에 BD와 CD 길이가 같다. 그리고 AD와 BC는 수직이다.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푸시면요. 보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봤어요. 이게 이등변이래요. 그러면 자동으로 표시하셔야 될 거. 아, 오케이. 요거 두 개 각이 같다. 그다음에 이거 내리면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이등분이다. 두 개 할게요. 요거를 반드시 그림을 그리고 푸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80% 90%는 풀립니다. 아시겠죠? 됐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꼭지각이 60도인. 아, 오케이. 그러면 꼭지각이 60도라면 얘를 꼭지각이라 둔다면 이거는 반드시 이등변이 되고요. 이게 60도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방금 1번 성질에 의해서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남은 게 얼마입니까? 남은 게 120인데 같아야 되네? 60 줘야 되겠네.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꼭지각이 60도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이 실질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BC도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정삼각형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꼭지각이라는 말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AB는 AC이다. AB는 AC다. 지금 상황에서 AB는 AC다. 맞죠? 이등변이니까요. 물론 AB는 BC라도 지금 맞는 말입니다. 그죠? 어가 되고. 그 다음에 E. 둔각 삼각형이다. 둔각은 아니죠. 60, 60, 60이니까 다 세각이 예각이 돼 대각 삼각형입니다. 틀렸고. A는 C이다. 오케이. 요거 맞죠? 그죠? 지금 보시면 셋 다 각이 같으니까 A도 C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조합해보시면 원이 나옵니다. 원. 또는 렁이 나오나요? 렁.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자, 3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 내용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앞으로 이 시간부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1번 내용을 정리하면요. 이등변 삼각형은 물론 이제 AB가 A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은 각 B랑 각 C가 같은 삼각형, 각 C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성질을 지금 증명했는데요. 근데 이건요. 반대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아, 그러면 각 B랑 각 C가 같으면 뭐가 되겠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면 각 B가 각 C가 같았으니까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각 B랑 각 C가 같으면 그게 이등변이 되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하진 않죠. 예를 들면요. 합동인 도형은 넓이가 같나요? 물어보면 얘는 완전히 맞는 말이죠. 왜냐면 합동은 포개지는 거니까 포개지면 당연히 넓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넓이가 같다고 해서 합동이냐? 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발레가 있죠. 그죠? 발레. 뭐냐면 넓이가 같다고 데려와 볼게요.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데려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 그린 것과 여기 노란색 그린 것은 넓이가 서로 같아요. 왜냐면 밑변과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넓이가 같은데 이것도 합동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주황색은 지금 얘가 삼각형인데 노란색은 둔각이라서 절대 합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대응하기 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데 지금부터는 어느 하나가 성립하면 요 반대 과정이 성립할지 안 할지를 증명하고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하면 왜 하는지 그 증명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명제라 부릅니다. 명제.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문장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합동이면 넓이가 같은 게 참이니까 이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서 명제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봅시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머리가 길다. 이건 여러분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머리가 길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뭐 머리가 짧은 학생들을 보면 여자의 머리가 길 거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여자의 머리를 비교해보면 저 머리 짧을 건데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그러는데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명제 이걸 바꾼 거라 하죠. 그죠? 바꾼 거를 역이라 합니다. 역.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 역이 참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명제가 참인데 너 그 명제 역도 참인지를 보일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명제 역 얘기는 한 번도 안 할 건데 이런 관계들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명제라는 용어를 배웠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명제가 없이 그냥 판단해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해봅니다. 이제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제나 명제역을 쓸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부르죠. 조건. 그러니까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그래서 교과서에는 반드시 조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거고요. 이 말 뜻이 이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각 B랑 각 C가 같으면 그때 이게 이등변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이등변. 결론적으로는 됩니다. 그 되는 이유를 증명할 겁니다. 지금.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여전히 각 B랑 각 C가 같대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각 B랑 각 C가 같대.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보조선으로서 자, 이 수학 기하 단원에서는요. 보조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에서는 중요한 보조선이 뭘까요, 여러분? 원에서는 이 원의 정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 하는데요. 이때 이 반지름 R 있죠. R. 이게 아주 중요한 보조선이듯이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보조선은 뭡니까? 지금 쌤이 앞에 노란색 끄는 거예요. 노란색 끄는 거. 뭡니까? 그렇죠.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물론 이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을 보이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 역시 각이 같으니까 이 각이 같도록 포개어보고 싶은 거예요. 접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접어보면 이때 관찰해 볼 수 있는 게 이거 두 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꼭지각이라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접어보니까 이게 같다는 걸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놓고 봤더니 자,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점을 또 K라고 해볼게요. K. 그럼 어떻게 되냐? 각 B랑 각 C랑 같죠. 그죠? 왜냐면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어진 조건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알고 있는 내가 아는 거라 쓸게요. 내가 아는 거. 자, 이게 우리 수학에서는 뭐 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정과 결론을 얘기하는데 가정이 너무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거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 아셨습니까? 각 BAK랑 각 CAK가 같은 거 알고 있죠? 왜 그래요? 접어보니까 이것들 각이 같이 포개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AK는 무슨 통? AK는 공통이죠. 공통.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각이 A가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여기도 각이 A가 같죠. 그죠? 그러면 A가 같고 변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S인데 AS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A가 A인각이 아니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죠? 이거 두 개 각이 같으면 이 각도 뭐 별표라 치면 이 별표는 180에서 이 B랑 BAK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편도 이 역시 이 ACK를 본다면 180에서 이 C각과 이 각과 이 같은 각과 X를 빼는 거니까 그죠? 빼는 거니까 이 각이 같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ASA 합동이 되는 거죠. ASA 합동. 그죠? 따라서 삼각형 ABK와 삼각형 ACK가 합동입니다. 합동할 때는 반드시 대형각 순서대로 써주셔야 되고요. 합동인데 무슨 합동이냐? ASA 합동입니다. 그죠?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과 대응하는 각이 같아야 돼요. 그죠? 대응하는 변을 보시면 AB랑 AC가 같죠?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합동 조건을 끌고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비각이 같으면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 말인 거죠.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아까 이 접었을 때 같아진 이 노란색 선 있죠? 이 선이 역시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꼭지각의 이등분선도 되고요. 또는 뭡니까?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두 개 각이 같다는 얘기가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편각이 180인데 그걸 절반 나눴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 뜻은요. 오케이. 두 밑각이 같으면 그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증명을 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각 B랑 각 C 같은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근데 지금 키역에서 정삼각형이 됐으니까 틀렸고요. 치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맞는 말입니다. 치어 확보. 그 다음에 AC는 BC다. AC는 BC다.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거 둘끼리 같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AB랑 AC는 같은 건데 AC랑 BC랑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B는 AC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치 확보, 이 확보. 그 다음에 자, 둔각삼각형이 됐는데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이등변 삼각형인 알았는데요. 보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자, BC가 같은데 뭐 물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여기가 만약에 각 B랑 각 C랑요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30도로 같다면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나머지는 120도니까 둔각삼각형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B랑 C랑 같은 것 중에는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가 70도,
여기가 70도라 치면 여기 남은 거 40도인데 이건 둔각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각 B랑 각 C가 같으면 이게 둔각삼각형이다. 물론 둔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둔각삼각형이 나면 이 문장이 틀린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삼각형, 모든 각 B와 각 C 같은 삼각형을 데려와 보면 분명히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둔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치읍과 이니까 치 확보했네요. 치, 그죠? 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 삼각형만, 이등변 삼각형만 요약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만. 자, 봅시다. 이등변 삼각형. 자, A, B, C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은요. A, B랑 A,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첫 번째 두 밑각이 같다. 즉, 각 B와 각 C가 같다. 그 다음에 꼭지각 이등분선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때 이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같으니까 이 삼각형이 합동이 돼서 수직 이등분을 한다. 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거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만약에 3이라면 이것도 3이 됩니다. 요 성질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7이면 당연히 7인 거고요. 이게 50도라면 여기도 만약에 5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뭐 80도가 되겠고,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문제를 풀겠죠. 풀 수 있겠죠. 다음 반대로. 자, 지금 내가 반대로란 얘기는 이제 역과정입니다. 역과정. 그러니까 각 B랑 각 C가 같으면 그때 AB랑 AC가 같다. 요것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동으로.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등변 삼각형은 이거 말고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에 할게요. AB랑 AC가 같으면 각 B, 각 C 같고 그때 이 BC랑 AD는 수직 이등분 한다. 그죠? 수직 이등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 반대 각 B랑 각 C랑 같으면 그때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는요.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외심. 자, 이 외심, 내심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죠? 외심. 자, 외심은요. 정의 자체가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외접원의 중심.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먼저 원을 먼저 그릴게요. 그리기가 힘드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렇게 A, B, C. 자, 이렇게 삼각형 A, B, C가 있습니다. A, B, C가 있고 이때 이 원을 A, B, C 삼각형의 바깥에 접한다 해서 얘를 외접원이랍니다. 외접원이요. 외접원은 외심은 보통 이제 심이 중심인데요. 아우터 센터라고 해서 O로 표현합니다. O 표현하고요. 자, 이때 외접원의 중심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O가 이 점 O가 외심입니다. 삼각형 외심이 알겠죠? 자, 외심의 정의는요.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심은요. 각 변과 관련됐습니다. 외심은 변과 관련됐습니다. 알겠죠? 바로 뒤에 하겠지만 내심은요. 내심은 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할 때는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의원 내각제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의원 내각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내심은 각과 관련되어 있다. 요걸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 단어를 쓰는데 내심은 각과 관련되어 있고요. 저기 외심은 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변이 수직이등분선과 관련되어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작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도. 그 그림을 그려보면 뭐냐면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변 BC부터 시작하면요. 이 변 BC의 수직 이등분, 그 다음에 변 AC의 수직 이등분, 그다음 마지막 변 AB의 수직 이등분을 하면요. 그때 이 만나는 점, 한 점에서 만나는 점, 이 점이 삼각형의 외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참고로 이 외심은요. 지금과 같은 예각 삼각형일 때는요. 자, 써볼게요. 예각 삼각형일 때는 그때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의 내부입니다. 내부. 지금 보세요. 삼각형의 안쪽에 외심 위치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각을 분류하면 예각, 직각, 그 다음에 둔각이 있죠. 그죠? 이 경우에 따라 다른데 직각 삼각형 경우에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직각 삼각형 경우에는 이 외심이요.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빗변의 중점이요. 이거 뭐 따로 증명 안 할 텐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직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직각이 있으면 우리가 직각에서 제일 긴 변이 빗변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빗변의 중점.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 길이 같다. 중점이죠. 그죠? 이게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심.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원이 그려지니까 이때 이것들도 반지름으로서 같다는 사실을 아주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 보시면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는데 그럼 또 문제가 풀리는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수록도 해놨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외심,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요. 그리고 둔각삼각형은요. 그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위치합니다. 외부에. 그러니까 대충 하나 그림 그려본다면요. 이런 삼각형이죠. 이런 삼각형. 둔각이니까 이죠. 그려본다면 여기 수직 2등분, 여기도 수직 2등분. 보세요. 이미 지금 밖에서 만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 외부에 위치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보이고 싶은 게 뭐냐? 아니, 이게 이 외심이라는 게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인데 이게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 만나느냐? 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의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이 생기느냐? 이걸 이제 증명해야 될 텐데, 자, 이걸 증명하기 전에 이거 증명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바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증명하기 전에 우리 합병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게 있어서요. 일단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외심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입니다. 길지만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의 교점이다. 이 교점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고요. 이 교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원을 그렸습니다. 원을 그렸는데 방금 아까 선생님 언급했듯이 원에서 제일 중요한 보조선이 뭡니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럼 반지름이 그려보면요.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색깔 다른 거 들고 올게요. 지금 새로운 색을 써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원의 반지름 OA입니다. OA. 그죠? 그 다음에 또 OB입니다. 또 OC입니다. 아, 오케이. 이것들 길이가 다 뭐로 같다? 하트 할게요. 하트. 이것들 길이가 뭐로 같다? 원의 반지름으로서 같다는 얘기입니다. 씁시다. OA는 OB는 OC입니다. 이거는 원의 뭐로서 같다고요? 원의 반지름으로서 같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요. 자, 외심으로부터 세 땡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이제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냐? 외심, 즉 이 O로부터 세 이 ABC가 뭡니까? 그렇죠. 꼭지점이죠. 꼭지점.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심을 보시면 반드시 세 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오케이.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리고 삼각형이 세 변의 수직분선 교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알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요. 만약에 삼각형에 O가 삼각형의 외심이래요. 외심. 그럼 여러분 제일 처음 뭐 해야 돼요? 외심이다. 무조건 이거 연결 하셔야 돼요. OA, OB, OC 같구나. 아,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겠구나. 이걸 먼저 그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또 90% 문제 풀립니다. 아시겠죠?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고 삼각형이 세 변의 수직분선의 교점이다. 그리고 이 원을 외접원이라 하고 반대로 삼각형을 그러면 내접해 있다 하겠죠. 안쪽으로 접해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OA랑 OB랑 OC랑 같다. 그래서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지금 그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일단 답부터 냅시다. 답부터 내면 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A고요.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B업이고요. 그 다음에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 거리가 같다. 이게 히읗입니다. 그래서 조합해 보시면 합 또는 바학 이건 뭐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은 냈고요.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성질도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요것도 여러분 요것도 증명을 다음에 해야겠네요. 그죠? 하나 더 배야 되니까. 자, 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내심 하겠습니다. 내심. 자, 내심. 자, 여러분 이제 이 중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은 외심 배우고 내심 배우고 저 뒤에서 닮음 배운 다음에 무게 중심이라는 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외심, 내심, 무게 중심 요거 세 개 배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쌤 어렸을 때는 방심도 배우고 막 수심도 배웠는데 그건 나오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쌤이 방심 관련해서 나중에 소개는 한번 할 겁니다. 이런 걸 방심이라 한다는 거 알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내심부터 내심. 내심은요. 정의가 아까랑 비슷합니다.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내접원의 중심.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이렇게 원이 안에 있어요. 안에 이렇게. 저 안에 있고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아이고, 그림이. 잠깐만요. 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자, 여기 A, B, C입니다. 자,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내접원의 중심. 자, 내접원의 중심은요. 물론 이 원에 또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접원이니까 안에 접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너 센터라고 해서 보통 I라고 많이 씁니다. 그죠? I. 자, 이 내접원의 정의는 뭐냐? 내접원의 정의는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자, 좀 더 엄밀하게 정의할게요. 세
내각입니다. 내각.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각이 3개 있겠죠. 그죠? 3개. 이 3개의 내각의 이등분선 교점입니다. 아까 쌤이 말했죠. 이원 내각제. 그러니까 이 내심은 뭐랑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각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도 2등분, B도 2등분, C도 2등분이냐. 예를 들면 여기를 X라면 여기도 X가 되겠고요. 이게 Y라면 Y, 여기로 Z라면 Z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단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내심이라고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내심. 자, 이 내심은요. 증명은 나중에 하겠지만요. 성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상황에서 또 이 역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얻고 가야 되는데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뭐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중2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뭐냐면요. 보세요. 원을 써볼게요. 일단 원의 접선은 접점을 다시 쓸게요.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 깁니다, 그죠? 긴데 여러분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 설명한다고 기억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원의 접선입니다. 접선 처음 보는데 접선? 접점 처음 보는데요. 나머지는 다 뭐 익숙합니다, 그죠? 자, 접선과 접점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이렇게 직선 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금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할선. 통과하는 선인데, 그죠? 근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딱 한 점에서만 이렇게 건드리고 가는 점이 있어요, 그죠? 이 한 점에서만 딱 건드리는 점, 이 선을요, 접하는 선이라고 해서 접선이라고 하고요. 그때 이 점, 여기 한 점 있죠? 이 점을 접점이라 합니다, 접점. 자, 그러니까 이 접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 원과 직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접선, 접점입니다. 그럼 이 말 뜻이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 그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주황색 그리는 여기 이 반지름의 수직이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교과서에 내심 배우기 전에 이 친구를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종이 한 3번 더 써보시고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원에 접선 보입니다. 무조건 이 반지름과 수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보세요. 원에 접선이 있네? 오케이. 반지름의 수직. 원에 접선이 있어. 반지름의 수직. 이거는 기본으로 그리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도형 문제 풀 때요. 이거 뭐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도 수십 번 나오고 수백 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근데 죄송하지만 증명은 지금 못합니다. 알겠죠? 증명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증명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느낌상 이런 거죠.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최단거리일 때 이게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접선이 있는데 이렇게 원이 조금씩 커지면 원이 커질 때, 그죠? 원이 커질 때 딱 접할 때, 한 점에서 접할 때 이게 이 반지름과 수직이 된다. 이런 것들 다 수직인 관계가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요.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 접점이 보이셔야 돼요. 접점. 뭡니까? 접점. 접점 여기 있고요. D를 할게요. 또 뭐 있습니까? 여기 접점 E가 있네요. E. 또 여기 접점 F가 있네요. 이해됩니까? 자, 표시합니다. 보세요.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됐죠? 또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내신 문제 풀 때 이거 반드시 그리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들 지금 다 반지름이니까 DI, EI, FI 길이가 다 같은 거죠. 그죠? 쓸게요. DI는 EI는 FI. 이것들이 왜 같은지 나중에 다 증명할 겁니다. 한번 알겠죠? 자, 이 성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랍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내심으로부터 세 땡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내심, 즉 I로부터 아까는 세 꼭지점이었지만요. 지금은 세 변입니다. 변. 그죠? 그래서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심의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지금 선생님처럼 저기 보라 색깔 선을 반드시 그리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답을 걸어봅시다. 답은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다. 히읗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중심 아니고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 교점이다. 맞는 말이니까 이가 확보. 그 다음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 아니고요. 내심으로부터 세 고점 거리 아니죠. 세 변형까지 거리니까 비읍을 확보했네요. 그래서 조합해 보시면 힙 또는 빛이 되겠네요. 빛.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이 친구 조합해 보시면요. 힙합 유치원 나옵니다. 그 데프콘 분이 부르신 노래인데 좋아서 한번 수록해봤습니다. 이 노래 정말 공감 많이 합니다. 요새 아이들 많이 놀아야 되는데 그죠? 다 뭐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어쨌든 요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요 노래를 좀 위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그래도 뭐 언젠가 인생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해보시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나름 뭉뚱그려서 좀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요거가 왜 성립하는지도 증명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알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성질 나는 게 우선이니까 요 세 개 성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기억하겠습니다. 자 외심은요. 외심은 보이시면 반드시 이 점부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 같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거리 같다. 좀 그림 이상한데. 그 다음에 내심은 내심으로부터 요 변까지 거리 같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는 이렇게는 외접원, 그죠? 이렇게는 내접원. 반드시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마지막 중요합니다.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심과 내심 관련된 문제 있는데 그 문제 하기 전에 방금 언급했듯이 이거 증명하기 전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 중1 때까지는요. SSS, SAS, ASA 합동이 있다고 배웠는데 그죠? 지금 요거 이외에 추가로 우리 직각삼각형 있죠?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추가로 배워야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서 요거 언급하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